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사례 연구. 선거 때문에 한 주 강의가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보강을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채권은 자금을 차입하면서 상환 조건을 명시해서 발행한 증권을 이표채 혹은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채권에 명시되는 상환 조건은 만기, 원리금이 모두 상환이 돼서 채권이 소멸하는 그 만기 시점이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액면가, 액면가는 만기에 상환할 원금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그래서 액면가 대비 연간 이자 지급액의 비율, 쿠폰 레이시라고 하는 액면 이자율,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이자가 꼬박꼬박 지급되는 날짜,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일에 이자로 지급되는 금액, 그 다음에 발행자, 누가 발행을 했느냐, 요런 거를 명시를 해서, 돈을 빌려오면서 언제 어떻게 갚겠다라는 조건을 명시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채권이라고 했고, 채권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표채다. 이표채다. 이표채는 영어로는 쿠폰 본드라고 하는데, 이 쿠폰 실제로 우리말로는 이표라고 불리는 이 쿠폰이 채권 밑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쿠폰에 그 이자 지급 날짜하고 이자 지급액이 적혀 있다. 그래서 그 해당 이자 지급 날짜에 그 쿠폰을 떼가지고 발행자한테 갖다 주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날짜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이표채라고 했고, 그게 가장 채권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자 만기와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채권을 몇 가지로 나누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이표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하는 채권, 쿠폰 본드라고 했고, 요거는 그 1년에 한 번, 연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영구채는 perpetual bond 혹은 console bond라고 하는데, 만기가 무한대요. 만기가 무한대여 가지고 이 이자만 영원히 지급을 하고 액면가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채권을 영구채라고 한다. 영구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할인채 혹은 무이표채는 디스카운트 본드 혹은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자 지급 없이 만기에 액면가만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채권이 되겠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표채이고, 그 다음에 영구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로 존재를 하고, 역사적으로도 이표채, 영구채가 실제로 발행이 돼가지고 사용이 많이 됐었다. 대표적인 게 영국 정부에서 나폴레옹하고 전쟁할 때 그 발행했던 영국 국채가 영구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 할인채, 무이표채는 만기가 있는 건 이표채하고 똑같은데 그 이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이표채, 제로 쿠폰 본드, 제로 쿠폰 본드. 그래서 중간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이 원금만, 액면가만 지급하는 그러한 채권을 무이표채 혹은 할인채라고 했다. 할인채,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 할인채라고 하는 이유는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채권을 들고 있었을 때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할인채, 이제 무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들고 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만기에 지급하는 액면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곧 채권의 시장 가격이다라는 의미에서 만기의 액면가를 현재 가치로 할인했더니 그게 채권의 가격이더라라는 의미에서 할인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디스카운트 본드. 어쨌든 채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자, 지난 시간에 이게 다시 하라고 돼 있네. 자, 채권은 자금을 차입하면서 상환 조건을 명시해서 발행한 증권을 이표채 혹은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기, 원리금 상환이 완료돼서 채권을 소멸하는 이 만기 시점이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만기에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 하는 액면가, par value 혹은 face value라고 돼 있는 요 액면가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은 연간 이자 지급액을 액면가로 나오는 그 비율을 의미를 하고, 이자 지급일. 이자가 실제로 언제 지급이 되는가 하는 그 이자 지급일이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 각 이자 지급일에 이자가 얼마만큼 지급이 되느냐 하는 그 지급되는 금액이 쿠폰의 형태로 이표라는 이름으로 채권 밑에 딱지 형태로 일련 번호와 함께 날짜와 금액이 같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을 누가 발행을 했는가 하는 발행자가 적혀 있다. 그래서 채권은 가장 흔한 형태가 이표채다. 그래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 이표라고 불리는 쿠폰을 떼가지고 일련 번호 순서대로 떼가지고 그 해당 날짜에 갖다 주면 발행자한테, 그러면 그 이표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 발행자가 지급하게 되고, 만기에 가면 마지막 남은 이표와 채권 본문을 통째로 발행자한테 갖다 주면 발행자는 마지막 이자와 그 액면에 적혀 있는 액면가를 이 채권 소지자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그거를 이표채라고 한다. 그래서 쿠폰이 붙어 있다, 이표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표채, 쿠폰 본드라고 부르고, 영구채, perpetual bond 혹은 console bond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무한대여서 만기가 절대로 도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자 지급만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증권을, 그러한 채권을 영구채, perpetual bond 혹은 console bond라고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할인채 혹은 무이표채라는 거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만기의 액면가만 지급하는 그러한 채권을 할인채 혹은 무이표채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표가 없기 때문에 무이표채, 영어로도 제로 쿠폰 본드라고 부르고, 할인채라는 이름은 채권의 시장 가격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요 무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만기에 지급하는 액면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곧 이 무이표채의 채권 가격이 되겠다. 그래서 만기에 지급하는 그 액면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 채권의 가격이라는 의미로 할인채,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던 게 이표채의 만기 수익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만기 수익률이라는 거는 요 식을 만족하는 연간 이자율을 이표채의 만기 수익률 혹은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 혹은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 만기까지 이 채권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의미로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 혹은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이라고 부르는데, 요 식이 나타내는 바는 채권을 들고 있었을 때, 이표채를 들고 있었을 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 합이 시장 가격이 돼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죠. 그래서 BT라는 거는 그 채권이기 때문에 bond의 앞글자를 따서 B라고 나타내고, 채권의 가격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BT, T 시점에서 채권의 시장 가격 BT를 BT라고 했을 때 T 시점에서 채권의 시장 이자율을 T 시점에서의 채권의 시장 가격을 BT라고 나타냈을 때 이 BT는 뭐와 일치해야 한다?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 있는, 우변의 첫 번째 항에 있는 F는 face value, 즉 액면가를 의미를 하고, 이 face value의 현재 가치, F를 스몰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 할인한 거. 그래서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한 게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뒤에 시그마 이하의 부분은 매년 말 지급하는 연간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F 곱하기 RC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그마 다음에 있는 식에서 분자에 있는 F 곱하기 RC의 의미는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을 RC라고 나타낸다고 했었죠. RC는 쿠폰 레이트의 약자죠. 쿠폰 레이트. 연간 액면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 곱하기 액면가 하면은 연간 이자 지급액이 계산이 된다. 그죠? 앞에 식에서 자, 액면 이자율의 정의를 보세요. 액면 이자율의 정의를 보면 액면 이자율은 액면가 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
10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은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거 무시한다고 하면 액면 이자율은 액면가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니까 양변의 액면가를 곱하면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연간 이자 지급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 C번 보고 있어요. 채권의 정의에서 C번.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은 액면가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니까 양변의 액면가를 곱하면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연간 이자 지급액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F 곱하기 RC는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기 때문에 시그마 이하에 있는 식 중에서 분자에 있는 F 곱하기 RC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 요거는 연간 매년 연말에 지급하는 연간 이자 지급액이 될 거고 그놈의 현재 가치 1 플러스 RM의 몇 승으로 할인한 거 그죠? 할인한 그 현재 가치들을 발행한 지 1년 후부터 라지 t 빼기 스몰 t년 후, 즉 라지 t 시점까지의 모든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다 더한 게 저 시그마 이하의 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BT 이퀄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더하기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저거는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이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이 채권의 시장 가격 BT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식인데 요 식을 만족시키는 RM 그죠? 연간 이자율 요거를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 혹은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요 RM은 Market interest rate의 글자들을 따온 거죠. 그래서 밑에 아래 첨자로 되어 있는 M은 market의 M을 따온 거고 interest rate의 R을 따와서 RM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요 식을 그리고 요 식은 정의상 요 식을 만족시키는 RM이 있으면 그 RM이 시장 이자율이다. 만기 수익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로 쓰여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똑같은 식인데 위에 있는 그 식은 위에 있는 definition 이 표체의 만기 수익률 저거는 시장 가격을 알고 있을 때 그죠? 채권의 시장 가격을 알고 있을 때 이 시장 이자율 RM을 구하는 이야기였다고 하면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는 값이야. 이 식에서 F는 액면가이기 때문에 그 채권에 적혀 있는 값이고 RC도 액면 이자율이기 때문에 채권에 적혀 있는 값이고 만기 라지 t 알고 스몰 t 현재 시점 알고 그죠? 다 아는 값이라고 다 아는 값인데 그렇기 때문에 BT와 RM 둘 중에서 BT 시장 이자율을 알고 있을 때 요 식을 이용하면 RM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위에 이 definition에서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코롤러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식을 이용을 하는데 RM을 알고 있을 때 BT를 계산할 수 있다. RM을 알고 있을 때 BT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RM이나 BT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채권에 다 적혀 있어가지고 알 수 있는 값들이고 요 나머지 값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BT나 RM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식 하나고 미지수 하나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는 BT를 알고 있을 때 RM을 구해내는 이야기였다고 하면 밑에 식에서는 RM을 알고 있을 때 BT를 구해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식은 일반적인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위의 식은 사실 BT를 알고 있을 때 RM을 구해내는 거는 모든 계산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위의 식을 RM에 관한 식으로 RM 이퀄 어쩌고 저쩌고 라는 형태로 변형할 수가 없죠. 그죠? 위의 식을 변형을 한번 해봐. 뭐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뭐 요령을 사용을 하든지 어떤 테크닉을 사용을 하든지 간에 변형을 해서 RM 이퀄 어쩌고 저쩌고로 바꿀 수가 없죠.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일반적인 식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숫자를 주더라도 저 RM을 구해내는 거는 그 만기가 2년? 그죠? 만기가 앞으로 2년 후다라는 경우에 저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2라고 해봐. 2라고 하면 1 플러스 RM의 첫 번째 항, 우변의 첫 번째 항이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이하에도 최고차항이
1 플러스 RM의 제곱이 돼서 양변의 1 플러스 RM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뭐 계산을 해가지고 구해낼 수도 있겠지만 2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만기가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커지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 풀이 공식이 없는 그런 방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거를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게 만기까지가 30년이다 라고 하면 30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계산해 가지고 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저렇게 RM을 구해낼 수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산기나 혹은 그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그죠? MS 엑셀이 저런 걸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계산기 그 외에 계산기로서는 우리 계산기를 비롯해서 일부 공학용 계산기가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물론 비싼 계산기들은 저런 거를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저런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쌀집 계산기, 단순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쌀집 계산기를 필수적으로 그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국가 고시, 그죠? 뭐 자격 시험, 뭐 이런 데서는 저런 문제는 못 내죠. 저런 문제는 못 내죠. 낸다고 하면 만기까지 2년 남은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그런 거 정도 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만기가 3년이 넘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저 RM을 시장 가격을 아는 상태에서 시장 이자율을 구해내라는 문제는 낼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산 가능하게 해주는 계산기가 이제 공학용 계산기들이 그런 게 가능한데, 공학용 계산기도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계산기 이상의 계산기들이 저런 거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계산기 20만 원짜리, 10몇만 원짜리 이런 거는 당연히 저런 걸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싼 저가형 공학용 계산기,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런 계산기들 중에서는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그래도 고급 축에 드는 저가형 계산기 중에는 제일 좋은 그런 기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시험을 앞두고 요 계산기 사용해도 됩니까? 뭐 저 시험 관련 공지 사항에도 어떤 기종을 사용을 하라고 그 띄워놨고 수업 계획서에도 띄워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험 다가오면 자기 계산기 갖고 와가지고 이 계산기 써도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명시된 기종 이외의 계산기는 사용하면 안 돼요. 고급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 뭐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사실상 부정행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는 거고, 우리 이 수업에서 허용하는 계산기보다 이 뭐랄까 기능이 적은 계산기들, 더 저급 계산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계산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수업에서는 특정 기종으로 한정해서 기종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 수업에서 허용하는 계산기 FX570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EX 혹은 991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혹은 EX, 요런 모델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유니온 계산기들, 유니온 UC602 800X, 그 다음에 UC602 세컨 에디션, 800X 세컨 에디션, 뭐 요런 것들, 요렇게 지정해 놓은 것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시험도 응시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식을 좀 더 단순화하면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표체의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그 공식을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뭐 20만 원짜리 계산기 이런 거 같으면 이렇게 굳이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데, 우리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표체의 시장 가격 공식으로부터 RM을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계산기는 계산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고급 계산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에서 미지수 값을 계산해내는 그 과정에서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면, 시그마 기호나 뭐 인테그랄 기호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계산을 못해요. 못해서 채권 가격 계산하는 공식에서 시그마를 없애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해준 다음에 그 식을 계산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RM을 BT라는 값을 알고 있을 때 RM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표체의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을 저렇게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더니 저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자, 원래의 공식은 요런 거죠. 원래의 공식은 요런 건데, 그래서 F의 현재 가치,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액면가의 현재 가치 더하기, 그다음에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BT, 시장의, 그 채권의 시장 가격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요식인데, 요걸 일단 풀어서 써봅시다. 이거를 풀어서 적으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죠? 첫 번째 항은 똑같아요.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되고, 뒤에는 이제 시그마 이하에 있는 식을 시그마에 있는 X에 1부터 시작해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대입을 해가지고 다 더한 거죠. 시그마를 풀어서 적은 건데, 그래서 첫 번째 항이 그 시그마 이하의 그 시그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항을 풀어서 썼을 때의 첫 번째 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두 번째 항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 세 번째 항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3승,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 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요 식의 양변에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하면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하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좌변은 BT 나누기 1 플러스 RM이 되고, 우변은 지수가 전부 다 하나씩 증가하겠죠. 밑에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RM의 지수가 전부 다 하나씩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항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 그 다음에 3승, 4승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 항도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1승 이렇게 된다. 요거를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자, 먼저 좌변을 보면 BT 빼기 BT 나누기 1 플러스 RM을 하면 1 플러스 RM으로 통분해서 분수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BT는 1 플러스 RM분의 1 플러스 RM BT가 되고, 밑에 식은 뭐 그냥 그대로가 되니까 빼면 1 플러스 RM분의 BT 곱하기 RM이 되겠죠. 그죠? 위에 식 BT는 1 플러스 RM분의 BT 곱하기 1 플러스 RM이니까 풀어서 적으면 1 플러스 RM분의 BT 더하기 BT 곱하기 RM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RM분의 BT 플러스 BT 곱하기 RM인데, 그거를 밑에 식과 빼면 분모는 1 플러스 RM으로 똑같고, 분자가 BT를 빼니까, 그죠? BT 플러스 BT 곱하기 RM 빼기 BT가 돼서 BT 서로 상쇄가 되고, 남는 거는 BT 곱하기 RM만 남게 되고, 우변을 보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맞나? 그죠. 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제곱, 그죠? 첫 번째 식에서의 세 번째 항, 그죠? 세 번째 항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부터 마지막 항까지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식, 그죠? 거기에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항 바로 앞에까지 남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과정에서 전부 다 서로 상쇄돼서 사라져.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느냐면, 이게 윗식에서 아래식을 뺀 게 맞나? 윗식에서 아래식을 그죠. 그래서 서로 상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윗식의 첫 번째 항과 아래식의 두 번째 항을 서로 빼게 되면 통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윗식에다가 1 플러스 RM의 윗식에다가 1 플러스 RM을 양변에 곱해주면 분모가 전부 통분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1승으로 만들어 놓으면 윗식은
F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RM이 돼서 그 괄호를 전개를 하게 되면 F 더하기 F 곱하기 RM이 되는데 그 F를 밑에 식에서 빼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F 더하기 F 곱하기 RM 빼기 F가 돼서 F는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F 곱하기 RM만 남게 된다. 그래서 우변의 첫 번째 항끼리 서로 빼가지고 계산한 거는 통분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 밑에 있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식과 같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우변의 첫 번째 항과 같이 1 플러스 RM분의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1승분의 F 곱하기 RM이 되고 그 다음에 윗식의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의 두 번째 항은 그냥 그대로 살아남아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그게 요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항으로 살아남았고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으로 살아남았고 나머지 첫 번째 식에서의 세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는 두 번째 줄에서의 두 번째 항부터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항까지 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상쇄돼 가지고 완전히 전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남는 게 두 번째 줄에 마지막 항 뺀 게 남게 되죠. 두 번째 줄에 마지막 항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1승 그게 남게 되죠. 그래서 그거 빼는 게 세 번째 식에 보면 나타나 있죠. 그죠?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원래의 BT 이퀄이라고 되어 있는 저 첫 번째 식의 좌변하고 거기에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한 두 번째 식의 좌변을 뺀 게 요 세 번째 식의 좌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의 우변에서 두 번째 줄의 우변을 쭉 빼면 우변의 첫 번째 항끼리 서로 뺀 게 세 번째 식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세 번째 줄의 우변의 두 번째 항으로 살아남아 있고 그 이외에 첫 번째 줄의 우변의 둘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는 전부 다 밑에 두 번째 식을 빼는 과정에서 전부 사라져서 상쇄돼서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게 두 번째 항의 마지막 항을 빼는 게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항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식의 마지막 항을 빼는 게 세 번째 식의 마지막 항으로 저렇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시그마가 없는 형태의 그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좌변을 BT만 남기기 위해서는 양변에 RM분의 1 플러스 RM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 BT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RM분의 1 플러스 RM을 곱하면 좌변은 BT만 남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RM분의 1 플러스 RM을 곱하면 우변의 첫 번째 항은 RM 그 분자에 있는 RM이 없어지고 분모도 지수가 하나 줄어서 F 나누기 1 플러스 RM분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의 오른쪽 우변의 두 번째 항도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RM이 서로 약분이 돼서 양변에 RM분의 1 플러스 RM을 곱하니까 1 플러스 RM이 서로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새롭게 곱하는 RM분의 1이 요 분모에 들어가게 돼서 두 번째 항은 RM분의 F 곱하기 RC가 되고 세 번째 항은 역시 1 플러스 RM 양변에 곱하는 RM분의 1 플러스 RM에서 분자에 있는 1 플러스 RM이 요 세 번째 항의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RM과 하나가 약분이 돼서 지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그리고 양변에 곱하는 RM분의 1이 살아남아서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분의 F 곱하기 RC가 돼서 최종적으로 저런 형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손으로 쓰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더럽게 복잡한 느낌이 안 드는데 이 슬라이드 띄워놔놓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복잡하네.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되게 고난이도 수학 아니잖아. 그죠? 빼기잖아. 원래의 그 화폐 시간, 채권의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풀어서 써놔놓고 거기에 양변에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좌변을 BT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에 RM분의 1 플러스 RM을 곱하면 최종적인 저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빼기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곱해가지고 분수 그 약분하고 뭐 요런 거 정도 알고 있으면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과정이죠. 다시 하래. 자, 이 표체의 만기 수익률은 요식,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채권의 시장 가격과 같아야 한다라는 요식을 만족시키는 연간 이자율 RM을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 혹은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시장 이자율을 알고 있을 때 시장 가격을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게 코롤러리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식은 똑같은데 요 식에서 시장 가격 BT를 알고 있을 때 요 식에서 RM을 구해내면 그 RM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시장 이자율 RM을 알고 있을 때 그로부터 BT 시장 가격을 구해내면 그게 이제 코롤러리에 있는 저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서 채권의 상환 조건은 전부 다 채권의 표면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표면에 적혀 있는 조건을 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BT하고 RM 둘 중에 하나만 알게 되면 다른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코롤러리처럼 저렇게 채권의 시장 가격을 구하는 거는 그냥 우리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해주는데, 문제는 요 식으로부터 BT를 알고 있을 때 RM을 구해내는 과정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계산기가 그 계산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싸구려 계산기이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이긴 하지만 이런 기능을 해줄 수 있기는 하지만 좀 저가형 계산기이기 때문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시그마가 없는 형태의 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 바꾸는 이야기가 방금 했던 요 이야기였죠. 그래서 시그마가 있는 그 식을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바꾼 게 요 식이다. 요 식을 얻는 방법은 일단 원래 식을 적어 놔놓고 요 식을 풀어서 적으면 x 대신에 1부터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쭉 대입해가지고 풀어서 적으면 요렇게 되고, 요 식의 양변에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하면 요러한 식이 되는데, 요거를 윗식에서 아래식을 서로 빼면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빼면 좌변은 요렇게 되고 우변은 요렇게 된다. 그래서 좌변을 BT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에 RM분의 1 플러스 RM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물론 요 식을 이용해서 RM 집어넣어가지고 BT를 계산해낼 수도 있지만, 요 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요 식을 유도해낸 이유는 RM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BT를 알고 있을 때 RM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시그마라는 형태의 기호가 들어가면 우리 계산기가 계산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식을 변형한 게 요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만기가 10년 후이고 액면가가 10억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10%인 이 표체가 있고, 이자 지급이 매년 말 1회 이루어지고 이자 계산을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할 때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에 시장 가격을 구해봐라. 현재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10%인 경우 시장 가격을 구해봐라. 12%인 경우에 시장 가격을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10년이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 t 빼기 스몰 t는 10이고, 그 다음에 액면가가 10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F는 10억 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RC는 0.1이다. 그래서 우리 계산기 상에는 RM을 Y라고 놓고 계산을 할 거예요. RM을 Y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데, 요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할 때 그냥 막노동으로 일단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채권의 가격 계산하는 거. 자, 먼저 10억 원 하면 0이 9개 해서 괄호 열고 1 플러스 0.1에 8%니까 그죠? 1번부터 풀어봅시다. 8% 0.08에
몇 승? 10승. 그죠? 만기까지 10년 남았으니까 10승.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는 여기 있죠. 여기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 분수 해서 1하고 0이 9개 하고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곱하기 0.1 하고 괄호 열고 1 플러스 x. 아니, x가 아니지. x가 아니고 0.08. 그죠? 8%. 이제 우리 1번 계산하고 있죠. 요거의 x승. 그죠? x는 알파 빨간색이니까 알파 x. 이렇게 하고 x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이런 값이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죠? 11억 3,420만 1,628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0.8 대신에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0.08 대신에 0.1을 집어넣고 또 시장 이자율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equal 누르면 10억 원이 계산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활용해 가지고 0.12 그죠? 12% 그 다음에 또 시장 이자율 들어가는 부분이 0.1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8억 8,699만 5,539원 40전 이런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게 막노동이잖아. 계속 재활용해가지고 특정 부분 지우고 새로 입력해주고 키도 여러 번 눌러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반복되는 부분을 Y로 바꿔서 어떤 특정 문자로 바꿔서 캘크 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파 Y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바꾼 부분이 시장 이자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 부분을 Y로 바꿔주고 알파 Y. 왜 Y로 바꾸겠어요? RM을 왜 Y로 바꾸겠어? Y는 yield to maturity. RM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시장 이자율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만기 수익률이잖아. 그래서 영어로 yield to maturity이기 때문에 yield의 앞글자 Y를 따가지고 Y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산기에서는 RM 저런 거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R 이런 게 없잖아. 문자가 A, B, C, D, E, F, X, Y, M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Y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장 이자율 RM을 대신해서 계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쓴 다음에 equal을 누르면 Y에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0이라고 취급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줄 거야. 그래서 누르면 뭐 이런 값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그게 아니고 Y 대신에 0.08, 0.1, 0.12를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싶은 거잖아. 요럴 때 요 캘크 키를 눌러요. 캘크 키 될런지 모르겠다. 요거 시그마가 들어있어가지고 캘크 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번 해보자. 캘크 누르면 Y에 뭐 넣을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0.08, Y는 0.08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퀄을 누르고 X는 이라고 했는데 X는 지금 시그마의 그 인덱스잖아. 그죠? 시그마의 인덱스로 X가 0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쭉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지정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정을 해줘도 어차피 시그마에 의해서 강제로 1부터 10까지로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해주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방법은 그냥 새로운 숫자를 넣지 않고 이퀄을 눌러주면 돼요. 누르면 값을 계산해주죠. 캘크 키는 요걸 값을 계산해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1134, 그러니까 11억 3,420만 1,628원으로 값을 계산을 해주고, 여기서 또 계산을 또 똑같은 거를 Y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싶으면 equal을 누르면 돼요. equal을 누르면 Y에 뭐 넣을까? Y는? 이라고 물어요. 그래서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Y 대신에 0.1을 대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0.1 집어넣고 equal을 누르고 X는 해서 나오면 무시하고 equal을 누르면 10억 원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3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equal을 눌러. 또 equal을 누르면 Y는? 이라고 물었을 때 0.12를 대입을 하고 equal을 누르고 X는? 이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equal을 누르면 이렇게
8억 8,699만 5,539원 40전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이 캘크키라는 거는 반복적인 계산, 특정 식에서 특정 부분만 수치를 바꾸고 똑같은 형태의 식을 반복적으로 계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없었다고 하면 식을 입력해 놔놓고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특정 부분을 고친 다음에 다시 누르고 아까 우리가 했듯이 그죠? 그렇게 막노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쉽게 해주는 기능이 캘크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식을 다 입력을 하고 특정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을 특정 변수로 해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그냥 캘크키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로 입력한 그 문자 부분에 뭘 집어넣을지 묻게 되고 뭘 집어넣어라 라고 숫자를 입력을 해서 이퀄을 누르게 되면 그 문자에 그 숫자를 대입한 그 식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게 된다. 그래서 반복 계산, 똑같은 식을 여러 번 반복 계산을 해야 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때 요 입력하는 문자는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개여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 요 문제에서는 그 y만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게 y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또 변형시키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계속 변형해가지고 바꿔가면서 입력하고 싶은 그 부분을 다른 변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캘크키를 누르게 되면 요 변수에는 뭘 넣을까? 요 변수에는 뭘 넣을까? 이런 거를 계속 물어요. 그러면 묻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입력한 다음에 이퀄을 누르는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문자에 그 숫자를 입력한 식의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 클리어나 뭐 하여튼 그 리플레이 키, 그죠? 화살표 키 요런 걸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이 등호를 눌러가지고 이 캘크 키를 일단 눌러서 실행한 상태에서는 계속 등호를 누름으로써 계속 반복적으로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물론 요 시그마가 있는 형태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우리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입력을 해서 캘크 키를 눌러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1하고 0이 9개.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요거에 만기까지 10년이니까 10승 더하기 분수 1하고 0이 9개 곱하기 액면 이자율 10% 나누기 알파 y 하고 빼기 분수 1하고 0이 9개 곱하기 0.1 나누기 알파 y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요거에 10승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캘크를 누르면 똑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캘크 누르면 y에 뭐 넣을까?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0.08 집어넣고 이퀄 누르면 값을 11억 3,420만 1,628원이라고 계산을 해주고 또 요걸 반복하고 싶으면 또 이퀄을 눌러요. 또 이퀄을 누르면 다시 y를 물어. 그러면 y는 해서 0.1 집어넣고 이퀄 누르면 10억 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요걸 반복을 하려면 또 이퀄을 눌러주면 또 y는 물었을 때 0.12 입력해주고 이퀄을 누르면 이렇게 8억 8,699만 5,539원 40전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올 클리어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화살표 키를 눌러가지고 이 식을 편집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나 뭐 그런 형태가 돼야 이 캘크가 끝나고 요 캘크를 계속 반복하고 싶으면 캘크 키를 눌러가지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 계속 이퀄 키만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된다. 그죠?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을 계산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기가 10년 후이고 액면가가 10억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10%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자 지급이 매년 1회 이루어지고 이자 계산을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할 때
현재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8억 원인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가? 10억 원인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 다음에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12억 원인 경우에 이 시장 이자율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려면, 자, 만기까지는 10년이기 때문에 라지 t 빼기 스몰 t가 10이고, 그 다음에 액면가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F는 10억 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RC는 0.1이고, 그래서 우리는 RM은 Y로 계산기에서 놓는다고 했고, BT는 계산기에 B라는 그 문자가 있으니까 B로 대체를 해가지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식을 요렇게 쓸 거야. 요렇게 쓸 거야. 시그마가 없는 식으로 써야 돼요. 시그마가 있는 형태로 쓰면 이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해줘요. 못 해주기 때문에 시그마가 없는 형태의 식을 적고, 요 식의 끝부분 보면 컴마 y라고 돼 있잖아요. 컴마 y. 요거는 수학 논리가 아니고 계산기 문법인데, 컴마 y라고 한 저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미지수는 y다 라는 뜻이에요. 미지수가 y라는 걸 선언을 해주는 게 식 다 적은 다음에 컴마 y라고 적어주면 이 식에서 y가 미지수다 라고 그래서 y를 구해내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저걸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b 알파 b 하고 이퀄은 밑에 있는 이 이퀄을 누르면 안 돼. 이 이퀄을 누르면 지금 b에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줘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는 요 캘크 키 위에 보면, 캘크 키 위에, 쉬프트 밑에 캘크 키 위에 보면, 자, 알파 b 하고 캘크 키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등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니까 알파 누르고 캘크 키를 누르면 캘크 키 위에 있는 등호가 입력이 된다. 그 다음에 분수하고 1하고 0이 9개, 밑으로 내려와서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요거의 10승 더하기 분수하고 1하고 0이 9개 곱하기 0.1 밑으로 내려와서 알파 y 하고 빼기 분수 1하고 0이 9개 곱하기 0.1 하고 알파 y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요거에 10승 하고 밖에 완전히 나와서 컴마는 여기 있어요. 쉬프트 누르고 여기 괄호 위에 컴마가 있죠. 컴마 y 알파 y 요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솔브를 눌러. 솔브는 캘크 키 위에 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솔브를 누르면 B는 뭘 입력할까? 라는 게 나와. B는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죠? 채권의 시장 가격을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8억 원 입력을 해야 되죠. 8 해서 0이 8개 해서 equal을 누르고 solve for y y에 대해서 풀어라 라는 의미죠. 근데 요때 y의 초기값을 입력을 해줘야 돼. 초기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 초기값으로부터 시작해서 요 미지수 값을 찾아 나가는 형태로 되는데 요 경우에 초기값으로 가장 좋은 거는 액면 이자율 입력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초기값을 뭘 입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계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런 게 좀 달라지게 되는데 요 채권의 그 시장 이자율 구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무난한 게 이 액면 이자율을 입력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 10%잖아요. 그래서 0.1이라고 입력을 해줘. 지금은 앞에 계산했던 그 식 때문에 y에 0.12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0.1로 바꿔줘요. 0.1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equal 누르면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b가 8억 원, 그 다음에 y 대신에 0.1을 입력하면 y는 0.13805158661 퍼센트로 바꾸면 100을 곱하니까 13.805158661%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몇 퍼센트인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반드시 퍼센트로 환산을 하고 답도 퍼센트를 붙여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요거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오답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몇 퍼센트인가 물었으면 반드시 퍼센트로 환산하고 퍼센트 단위를 붙여야 정답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아까 캘크 키를 눌렀던 것처럼 여기도 솔브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퀄을 누르면 또 반복해서 처음 시작하던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시작하던 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퀄을 눌러봅시다. 이퀄을 누르면 이번에는 B를 뭘 입력할까 물었을 때 밑에 있는 8억 원은 아까 입력했던 그 값이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고,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0억 원 1하고 0이 9개 하고 equal 누르고 solve for y인데 여기도 초기 값으로 여기 지금 방금 계산했던 그 값이 보이는 거고, 그죠? y 13점 어쩌고 저쩌고 %라고 했던 그게 이제 보이는 거고, 초기 값으로 뭘 입력해 주는 게 좋다? 0.1, 그죠? 이 액면 이자율을 입력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10%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y equal 뭐 0.1이라고 돼 있는 건 알겠는데 밑에 나와 있는 L 빼기 R 저거는 뭐냐 하면 계산 정확도를 나타내요. 계산 정확도.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수학적인 이야기니까 수치 해석 같은 거 배워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L 빼기 R은 계산의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L 빼기 R이 0이면 완벽하게 정확한 값이다 라는 의미이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 빼기 R이 0이다 이러면 정확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값이라는 뜻. 그래서 정확히 y가 10%다, 0.1이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100을 곱해서 10%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equal을 누르면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b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b에 12억 원 1, 2하고 0이 8개 입력을 하고 equal 누르고 solve for y인데 여기는 뭐 0.1이 앞에 계산 결과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0.1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equal 눌러서 넘어가면 이렇게 0.071346945 나오는데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7.13469456%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확도는 완전히 정확한 거지. L 빼기 R은 0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채권의 시장 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요게 만약에 시그마를 품은 계산식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알파 B 알파 이퀄 하고 첫 번째 한까지는 똑같죠. 1하고 0이 9개 나누기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요거에 10승,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뒷부분을 시그마가 있는 형태로 적어보면 시그마 해서 분수 해서 1 해서 0이 9개 곱하기 액면 이자율 10%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의 x승 알파 x 하고 1에서 10까지 이렇게 해놔놓고 shift 컴마 우리는 y를 구하고 싶다. 아이고 y 이렇게 한 다음에 solve를 눌러볼게요. shift solve 하면 b는 이라고 물었을 때 b는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8하고 0이 8개 equal x는 해서 그냥 넘어가서 눌러서 solve for y에 대해서 푸는데 y 값을 0.1로 입력을 한 다음에 액면 이자율과 같이, 그죠? equal 누르면 에러가 떠요. 계산을 못 해줘요. 왜? 시그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들어있는 식에다가 아까 캘크는 뭐 시그마 들어있어도 관계가 없었는데 솔브 키를 이용을 하게 되면 shift solve 해가지고 b 대신 8억 원 집어넣고 x 대신에 x는 뭐 의미가 없죠. 인덱스니까, 시그마의 인덱스니까 입력할 필요 없이 equal 누르고 solve for y 해서 초기값 0.1 입력을 해줬잖아요. equal 누르면 계산을 못 해줘. 그래서 시그마가 들어있지 않은 형태로 요 솔브 기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을 위와 같이 이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바꾸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계산기는 얘를 그냥 해줘. 고급 계산기는 시그마가 들어있어도 요 계산을 해주는데 우리 계산기는 그만큼 비싼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변형해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표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면 영구채도 알아봅시다. 영구채의 만기 수익률. 영구채는 말 그대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논리는 똑같아요.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다. 요 신텍스 에러 어떤 거 일단 지울게요. Shift, Clear, All, 다시 All Clear 하고 Shift, Clear, All, Yes, All Clear. 자, 그래서 채권의 이 시장 가격을 구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채권의 시장 가격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영구채를 들고 있을 때는 만기가 무한되기 때문에 만기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기에 지급해야 되는 액면가는 절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영원히 이자만 지급하게 된다. 근데 영원히 지급받는 그 이자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바로 채권의 이 영구채의 시장 가격이 되겠다. 그 식을 나타낸 게 이 식이죠. 그죠? BT 이퀄 시그마 X는 1에서 무한대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그죠? 매년 말 지급하는 그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의 현재 가치 1 플러스 RM의 X승. 이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거죠. 영원히. 그죠? 그게 채권의 시장 가격 BT여야 한다라는 게 이 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만족시키는 RM, 연간 이자율 RM을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 혹은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식에서 지금 시장 가격 BT를 알게 되면 요 식을 만족하는 RM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딴 조건은 다 아니까. 그죠? F라는 액면가는 액면에 적혀 있는 거고, 채권 액면에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기가 뭐 영구채니까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RC도 채권 액면에 적혀 있는 거고, 다 아는 거고. 그래서 RM과 BT 둘 중에서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식이 하나고 미지수가 하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BT라는 시장 가격을 알고 있을 때 요 식에서 구해내는 RM을 뭐라 한다?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 혹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똑같은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장 이자율을 알고 있을 때는 시장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은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RM을 집어넣으면 BT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없는 식으로 변형을 해보면 요러한 간단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매우 간단해. 매우. 그죠?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한 게 시장 가격이 되는 매우 단순한 요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이표체 이야기를 할 때 이표체를 시그마가 없는 식으로 바꿨을 때 그 둘째 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영구채의 시장 가격 부분이 된다라는 거를 눈썰미가 좋은 학생들은 깨달았을 테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그죠? BT는 F 곱하기 RC 나누기 RM 이런 형태로 단순화가 될 수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RM을 구해내기 위해서죠. BT가 그러니까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식을 가지고는 솔브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단순화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원래 식이 있고 요 식을 풀어서 적는다. 풀어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이자 지급액인 F 곱하기 RC의 현재 가치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영원히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BT다.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된다. 모든 그 좌변은 BT를 1 플러스 RM으로 나눈 게 될 거고 우변은 전부 다 분모의 지수가 하나씩 다 증가를 하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좌변을 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M분의 BT 곱하기 RM이 되고, 그죠? 좌변 BT에서 1 플러스 RM분의 BT를 빼게 되면 1 플러스 RM으로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RM분의 BT 곱하기 RM 이렇게 되고, 우변은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첫 번째 식, 위식의 둘째 항 이하의 모든 식들이 다 없어지죠. 그죠? 다 없어지지. 왜? 둘째 식의 첫 번째 항 이하의 모든 식들이 첫 번째 식의 둘째 항 이하의 모든 식들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위식의 둘째 항 이하의 모든 항들이 사라지고 첫 번째 항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 돼서 이렇게 세 번째 항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러한 형태가 되고, 요때 요 좌변에 BT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에 RM분의 1 플러스 RM을 곱하면 좌변은 약분돼가지고 BT만 남게 되고, 우변은 1 플러스 RM이 서로 약분되고, 그래서 RM분의 1을 곱하는 거는 그대로 살아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된다. BT 이퀄 RM분의 F 곱하기 RC,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죠. 다시 하라고 하겠지. 그죠? 자, 영구체는 만기가 무한대여서 액면가를 지급하는 만기 시점이 영원히 도래하지 않는다.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는 절대로 영원히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되고, 연간 이자만 매년 말에 계속 영원히 지급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의 시장 가격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거, 영원히 지급되는 그 이자 지급액을 다 현재 가치로 구해서 다 더한 게 BT가 돼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 요 식인데, 요 식을 만족시키는 RM을 구하면 그게 시장 이자율 혹은 만기 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식은 액면에 적혀 있는 F나 RC나 요런 거, 그다음에 영구채라는 사실 요런 건 액면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 가격 BT를 알게 되면 거기서 RM을 구해냈을 때 그 RM을 시장 이자율 혹은 만기 수익률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요 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RM을 알고 있을 때 BT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코롤러리의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요 식을 단순화해 보면 요렇게 시그마가 없는 더 단순한 형태로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BT가 된다. 요거는 아까 이표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영구채의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요 식을 그대로 적어 놔놓고 요 식을 풀어서 적으면 요렇게 표현이 되고, 양변에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되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좌변끼리 빼면 이렇게 좌변이 되고, 우변끼리 빼면 우변에 첫 번째 식의 우변에 둘째 항 이하의 항들은 전부 다 두 번째 식을 빼게 되면 서로 상쇄돼서 다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거는 첫 번째 식의 우변의 첫째 항만 남게 된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 번째 식처럼 되고, 요 식의 좌변에 BT만 남겨놓기 위해서 RM분의 1 플러스 RM을 곱하게 되면 좌변은 BT가 되고 우변은 RM분의 F 곱하기 RC만 남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시험 문제에 작년에 냈었어요. 작년에 냈는데 못 풀어. 와, 진짜 다 가르쳐줬거든. 다 가르쳐주고 노트도 다 있잖아. 그리고 그냥 뭐 그대로 써봐라 이런데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내면 틀려. 다들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하여튼 제발 좀 공부 좀 합시다. 뭐 논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냈는데 틀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시험 내용 이미 이제 인쇄에 맡겨가지고 아마 인쇄가 다 됐을 것 같은데, 뭐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 다 적어놨는데 그 중에 보면은 뭐 수학적 증명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증명 이렇게 노트나 우리 강의에 보면은 증명이라고 돼 있는 부분 그런 게 나올 거니까
좀 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역사 수업처럼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고. 아니, 뭐, 증명 이게 뭐 되게 고난도의 증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좀, 그리고 이게 4학년 과목인데 이게 다른 과목들에서 다들 배웠을 법한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내면 다 틀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번 학기에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것도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아까 하고 세팅은 기본적으로 똑같고 이게 영구채라는 사실만 달라요. 액면가가 10억 원 똑같고 액면 이자율 10%인 거 똑같고 그 다음에 만기가 아까는 10년이었는데 아까 예제에서는 지금은 영구채다. 영구채여서 만기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자 지급이 매년 말 1회 이루어지고 이자 계산을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할 때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에 시장 가격 구해봐라. 그 다음에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10%인 경우 시장 가격을 구해봐라. 그 다음에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12%인 경우에 시장 가격을 구해봐라. 요거는 그래서 F는 10억 원이고 RC는 0.1이고 그런데 캘크 키를 누르거나 뭐 노가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 앞에서 다뤘던 거와는 다르게 시그마를 쓸 수가 없어. 시그마를 쓸 수가 없죠. 왜? 시그마에 무한대 표현이 안 되거든. 여기 봐. 1하고 10의 9승 곱하기 0.1 하고 여기 1번 문제를 계산한다고 치면 괄호 열고 1 플러스 0.08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승 어디냐 몇 승 해서 알파 x승 x는 1에서 그 다음에 여기 무한대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 계산기를 보면 무한대 기호가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물론 고급 계산기 20만 원 넘는 고급 계산기 최고급 계산기에는 무한대의 기호가 있어요. 무한대 기호가 있는데 그런 최고급 계산기가 아닌 나머지 계산기 그 밑에 급들은 무한대가 계산기 상으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무한하다는 게 이제 관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계산기라는 거는 유한한 존재잖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숫자도 어느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대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요 계산기에는. 그래서 엄청 큰 값을 뭐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 엄청 큰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하고 이렇게 0이 99개 달린 거. 요런 거를 해보면 에러가 뜨죠. 10의 9승쯤 해볼까? 계산기가 멈춰 있죠. 여러분 계산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느릴 거야. 이거는 이제 PC에서 이제 구현을 한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PC의 CPU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무한대 대신에 1 곱하기 10에 지금 9승을 집어넣나? 하여튼 10에 9승 그래 봐야 뭐 그죠? 10억밖에 안 되잖아.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값이다 라고 생각해서 집어넣는데 그거 계산하는데도 에러를 띄우네. 하여튼 표현이 잘 안 돼. 표현이 잘 안 돼요. 10에 5승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값을 낸들 이게 과연 무한번 계산한 결과가 맞느냐라는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자, 브레이크. 올 클리어 눌러서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그마를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화된 식 있잖아요. 1, 10, 9 곱하기 0.1. 그죠? 액면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0.08. 요게 시그마 없는 단순화된 식이잖아요. 요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구체의 경우에는 그 앞에 이표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식 그대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시그마가 있는 식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영구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계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시그마 기호를 이용할 수가 없다. 왜? 무한대라는 게 이 계산기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화된 요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죠. 자, 1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10% 계산을 해주게 되면 10억 원. 이런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또 바꿔주면 이렇게 8억 3,333만 3,334원 30전 이라는 이런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 똑같은 식을 계산하는데 특정 부분만 수치를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산해 줘야 하는 경우에는 캘크 키를 이용하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뀌는 부분이 저 분모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분모에 들어가는 시장 이자율 부분을 시장 이자율을 y로 놓고 y는 yield to maturity의 앞글자를 따서 y로 놓고 알파 y 이렇게 놓고 캘크 키를 누르면 y에 뭐 넣을까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0.08을 집어넣고 equal 눌러주면 12억 5천만 원이 나오고 또 반복하려면 또 equal 눌러가지고 여기에 0.1을 집어넣어주면 equal 누르면 10억 원이 되고 또 계산 반복해서 세 번째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equal 누른 다음에 0.12를 입력하고 equal 누르면 8억 3,333만 3,333원 30전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시장 가격을 주고 시장 이자율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8억 원인 경우 10억 원인 경우 12억 원인 경우에 시장 이자율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솔브 키를 누르는데 RM은 Y로 놓고 BT는 B로 놓고 그래서 솔브 키를 눌러준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는 Y이기 때문에 컴마 Y를 붙여주면 되겠죠. 해보면 알파 B 알파 이퀄 분수 1하고 0이 9개 곱하기 0.1 하고 알파 y 하고 shift 컴마 알파 y 해서 솔브는 캘크 키 위에 노란색으로 있기 때문에 shift 솔브 눌러주면 b는 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8하고 0이 8개 equal 누르고 solve for y 했는데 y의 시작값은 액면 이자율로 해주면 좋다고 그랬죠. 0.1 equal 누르면 이렇게 0.125 즉 12.5%가 정확하게 나온다. L 빼기 R은 0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으로 Y는 0.125 즉 12.5%다. 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서 equal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1하고 0이 9개 equal 누르고 solve for Y Y 값은 0.1로 해주고 equal 누르면 값이 0.1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10% 정확한 값으로 10%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또 equal 눌러서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1, 2하고 0이 8개 equal 하고 solve for y인데 0.1이 이미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equal 누르면 이렇게 0.8333333 이렇게 되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8.33333%가 정확한 값으로 계산돼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솔브 키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죠? 굳이 솔브 키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저 식에서 B하고 Y하고 서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 B하고 Y의 순서를 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Y는 B분의 10억 원 곱하기 0.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그죠? 양변에 Y를 곱하고 B를 나눠봐. 그러면 Y는 B분의 10억 원 곱하기 0.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죠. 위에는 곱하기 0.1 위에 분모는 10억 원 곱하기 0.1 똑같이 하고 분자에다가 B를 집어넣어. 분모에다가 B를 집어넣어요. 알파 B 이렇게 한 다음에 캘크를 눌러서 B에다가 뭐 집어넣을까?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8하고 0이 8개 해서 equal 누르면 얘는 8분의 1 단위를 바꾸면 0.125 이렇게 나오고 또 equal 누르면 B는 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1하고 0이 9개 해서 equal 누르면 10분의 1, 즉 0.1이 나오고 10%가 나오고 또 equal을 누르면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1, 2하고 0이 8개 해서 equal 누르면 12분의 1, 즉 0.83333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식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표체의 경우에는 식을 y equal 그죠? rm equal이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없었지만 요 경우에는 요 단순한 식을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m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정리할 수가 있었지. 어디냐?
단순화된 식으로 돌아갑시다. 야, 이거 한꺼번에 뿅 넘어가는 기능을 안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됐네. 그죠? 제일 밑에 있는 식 봐봐. BT equal RM분의 F 곱하기 RC인데 이 식은 RM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양변에 RM을 곱하고 BT를 나누면 RM equal BT분의 F 곱하기 RC로 바꿀 수가 있잖아. RM equal BT분의 F 곱하기 RC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솔브 키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 영구체, 영구체에서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구하는 어떤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구체는 이표체와는 다르게 그냥 채권 가격을 계산을 할 때도 요 단순화된 식, 시그마가 없는 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채권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도 솔브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왜? RM equal BT분의 F 곱하기 RC라는 단순한 식으로 요 RM을 계산하는 식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무이표체를 갖고 있을 때 중간에 이제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에요.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에 이 채권을 들고 있게 되면 현금 흐름이 하나밖에 없죠. 만기에 지급되는 액면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곧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된다. 그래서 채권의 시장 가격 BT equal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F는 액면에 적혀 있는 값이고 만기도 액면에 적혀 있기 때문에 F하고 라지 T 알고 현재 시점 스몰 T 알기 때문에 요 식에서 시장 가격인 BT를 알게 되면 요 식에서 RM을 구해낼 수가 있고 반대로 RM을 알고 있게 되면 요 식에서 BT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죠? 똑같은 식인데 요 식에서 BT와 RM 둘 중에 뭐 하나를 알고 있게 되면 다른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하래. 네.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 요 식을 만족하는 시장 이자율 RM이 연간 이자율 RM이 시장 이자율 혹은 만기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요 식에서 RM을 알고 있으면 BT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똑같은 세팅에서 무이표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기가 10년 후이고 액면가가 10억 원인 무이표체가 있는데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한다고 할 때 시장 이자율이 0%인 경우, 5%인 경우, 10%인 경우에 시장 가격을 구해봐라. 만기까지 10년 남았기 때문에 라지 T 빼기 스몰 T는 10이고 액면가는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일단 요거 지울게요. Shift Clear or Yes or Clear. 자, 이것도 뭐 막노동으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죠? 10억 원 나누기 1 플러스 0.0 0%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0의 10승 1번 문제 이렇게 해서 10억 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두 번째 문제 풀기 위해서 요 이자율 부분을 0.05로 바꿔서 이퀄을 눌러서 이렇게 그죠? 6억 1391만 3253원 50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자율을 바꿔가지고 0.1로 바꿔준 다음에 이퀄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그죠? 3억 8,554만 3,289원 40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똑같은 식인데 뭔가 특정 부분만 반복적으로 바꿔서 반복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y로 바꿔주고, 그죠? yield니까, yield to maturity니까요. 그 다음에 calc를 눌러서 y 대신에 0 집어넣고 equal 해서 첫 번째 문제 또 equal 눌러가지고 y 대신에 0.05 눌러서 equal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또 equal 눌러가지고 0.1을 입력해서 equal 눌러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몇 %인지를 계산을 해봐라.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10억 원, 6억 원, 2억 원인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몇 %인가. 그래서 RM은 Y라고 놓고 BT는 B라고 놓고 라지 T 빼기 스몰 T는 10년이고 F는 10억 원이고 그래서 식을 쓴 다음에 요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는 Y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솔브 키를 누르게 되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파 B 알파 이퀄 분수 1하고 10의 9승 나누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의 10승 하고 나가서 아이고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컴마 알파 y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solve 누르면 b는 1번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하고 0이 9개 equal 누르고 solve for y인데 y는 뭘 해주면 좋을까? y가 지금 액면 이자율 자체가 없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이 0인 경우지. 그래서 0으로 입력을 해주고 equal 누르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으로 L 빼기 R이 0이기 때문에 정확히 y는 0이다. 즉 0%다.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qual 눌러서 2번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b 대신에 6하고 0이 8개 해서 equal 누르고 solve for y인데 y에 0을 넣고 싶은데 0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equal 누르면 된다. 그러면 0.05240977911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바꾸면 5.24097791%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equal 눌러가지고 2하고 0이 8개 해서 equal 누르고 y 대신은 0 집어넣고 equal 누르면 정확한 값으로 0.1746189431이 나오기 때문에 17.46189431%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식을 그죠? y에 관해서 풀어서 쓸 수가 있잖아. 요 식에서 양변을 b로 나누고 1 플러스 y의 10승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억 원 나누기 b가 1 플러스 y의 10승이잖아. 양변에 10승근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빼기 1을 하게 되면 저 식이 y에 관한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10승근 루트 여기 있지. 그죠? 여기 그죠? 10승근 루트 분수 그다음에 1, 10의 9승 나누기 b 알파 b 하고 빼기 1 요게 y지 y 그죠? 저 식을 봐봐. 컴마 y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 식의 양변을 b로 나누고 1 플러스 y의 10승을 곱하면 1 플러스 y의 10승이 b분의 10억 원이 되잖아. b분의 10억 원인데 양변에 10승근 루트를 씌우면 1 플러스 y는 10승근 루트 b분의 1 곱하기 10의 9승이잖아. 그죠? 그리고 양변에 1을 빼주면 좌변이 y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좌변은 y만 남게 되고 우변은 10승근 루트 b분의 1 곱하기 10의 9승 빼기 1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계산기에 입력한 요 값이죠. 요것도 무의표체와는 다르게 이렇게 y에 관한 식으로 RM에 관한 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캘크를 눌러서 계산할 수도 있죠. b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10의 9승 그죠? 1 곱하기 10의 9승 집어넣으면 0 그죠? 요 값은 0이 나오고 또 equal 눌러가지고 b 대신에 6억 원 6 곱하기 10의 8승 집어넣으면 이렇게 0.0524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른 점은 여기
5.24097791 다음에 5가 나오죠. 5. 그죠? 요렇게 계산한 그 결과는 마지막에 5가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제 유효 숫자나 뭐 이런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유효 숫자를 더 보여주느냐 덜 보여주느냐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값이 요렇게 뭐 한 자리가 더 나왔다. 요런 거는 계산기 기종이 같더라도 서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효 숫자 자리가 하나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요런 문제를 냈는데 이 솔브 키를 이용을 하지 않고 캘크 키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유효 숫자가 한 자리 뒤에 더 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요런 거는 정답으로 인정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 문제를 꼭 낸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요런 게 나왔을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입니까? 2억 원. 2하고 10의 활성 입력해서 이퀄 누르면 이렇게 0.7146189431 그래서 17.46189431%가 정확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된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영구체나 요 무위표체 같은 경우에는 식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식을 RM 이자율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구할 때 굳이 솔브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계산을 해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표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솔브 키를 이용해야만 구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이표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율에 관한 식으로 식을 변형하기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기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수학적으로 이자율 이퀄, RM 이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변경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계산기로만 풀었었는데 영구체나 요 무위표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을 잘 변형을 하면 이자율 이퀄이라는 형태로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서 그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채권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념은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요 채권이 전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채권을 통해서 채권을 잘 발행을 해가지고 채권을 잘 이용한 쪽이 전쟁에서 이긴 사례, 그게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을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러일 전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쟁은 채권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나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사례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러일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의 그 운명과도 관련이 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러일 전쟁과 일본 국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마도 바로 시험 기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거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 그래서 모르겠다는 사람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요 동영상을 어차피 동영상 강의니까 그죠? 동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복습하는 그러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